자, 거기 20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제목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파이일 때라고 해가지고 성질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두각을 더했을 때 2분의 파이 9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 좀 해볼게. 문제에서 알파랑 베타라는 두 각을 더했는데 이게 딱 90도가 나오는 거죠. 이 친구가 90도.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알파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2분의 파이 플러스 빼기 베타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베타로 정리를 하면 90도에서 알파를 뺀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요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각이라고 하는데, 이거 용어 자체는 몰라도 돼요. 이게 한자 용어이기 때문에 옛날에 정석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있던 용어라서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상황은 정확히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두 개의 각을 더했을 때 90도가 될 때 과연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가 어떤 관계가 있냐,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 거기 1번에 이렇게 써져 있네요.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B가 1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이 말인 즉슨 A라는 각과 B라는 각을 더했을 때 90도라는 상황이라면 이거랑 이거를 더했을 때 항상 1이 나옵니다. 요 얘기인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그림에서 이제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사인 A에서, 이거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 사인 A는 뭐랑 똑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됐니? 이거 두 개가 같다. 그러면 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라는 것을 내가 뭐라고 잡았냐면 얘를 B라고 잡은 거잖아. 됐어? 그러면 잘 봐. 사인 제곱 A야. 근데 A라는 것과 B라는 걸 더했을 때 90도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 사인 A라는 것이 뭐가 되냐면 코사인 B와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사인 B인데요. 사인 B가 뭐랑 똑같냐면 코사인 A와 같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 기본 공식 중에 사인 제곱 A라는 것과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A라는 것을 더했을 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지?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사인 B라는 친구와 코사인 A라는 친구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즉 두 개가 90도라면 A와 B를 더했을 때가 90도라면 사인 B라는 것과 코사인 A라는 게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1이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뭐가 될 거다? 1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하셔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 이제 이 결과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 자체를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 어떻게 주냐면 사인 제곱이 A랑 사인 제곱 B를 더했을 때 1이다. 그냥 이 식을 만족한다 라고 주는 거지. 됐니? 그럼 이 식을 만족한다라고 줬을 때 여러분들이 A와 B라는 것을 더했을 때 90도가 되는군요.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럼 마찬가지겠죠. 2번도 보시면 2번도 똑같은 논리인데 코사인 제곱 A라는 것과 코사인 제곱 B라는 걸 더했을 때 당연히 1이 나올 거다. 언제? A와 B를 더했을 때 90도일 때. 요 얘기.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겠죠. 탄젠트 A와 탄젠트 B를 곱한 거죠. 거기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얘는 곱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탄젠트 A와 그 다음에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가 서로 역수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거든. 됐니? 서로 역수관계라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곱하면 당연히 뭐가 될 거냐? 1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건데, 그냥 보기 7번 눈으로 풀어볼게. 보기 7번에서 다음 시계값을 구해라 라고 돼 있잖아. 근데 사인 제곱 10도 더하기 사인 제곱 80도잖아요. 그럼 눈으로 10도랑 80도를 더한 게 90도구나.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딱 더하면 얼마가 되냐? 1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지. 바로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 됐니?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번 문제도 잠깐 볼게요. 3번 문제 보시면은 사인 제곱 x 플러스 30도고 그 다음에 60도 마이너스 x거든. 그럼 x 플러스 30도에 동그라미 치고 60도 마이너스 x에 동그라미 치면 두 개 더하면 90도죠. 그죠? 그걸 찾으면 되는 거야. 두 개를 더했을 때 90도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사인 제곱 더하면 얼마라는 거야? 그냥 1이다. 이렇게 처리해 버리시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요런 문제들이 나오고 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게 뭐냐. 밑에 보기 8번에 3번 잠깐 볼게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자, 갑니다. 보기 8번에 3번 보시면은 사인 제곱 18분의 파이부터 시작을 해서 18분의 파이, 18분의 2파이, 18분의 3파이 해가지고 18분의 8파이까지거든. 그럼 맨 끝에 있는 거 두 개를 보면 되는데 18분의 파이 동그라미 치고 18분의 8파이 동그라미 쳐봐. 두 개 더하면 몇 도야? 90도죠. 그럼 두 개를 묶어. 두 개를 묶어서 더하면 얼마라는 거야? 1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몇 개예요? 전체 항이 8개죠. 1부터 8까지니까. 그지? 그럼 두 개씩 묶었을 때 전부 다 결과가 얼마 나와? 1이 나오는구나. 그럼 총 몇 쌍이 나와? 4쌍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다? 4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라고. 알겠어? 이런 관계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207페이지. 그 다음에 5번은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삼각형에서 내각의 합을 이용한 삼각함수의 성질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5번에다가는 그냥 이렇게만 써놔. 요거 내가 나중에 여기서 설명할 건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냥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여기서 많이 쓸 거거든. 삼각형에 활용해서 요 뒷단원 여기서 많이 쓸 거니까 그 정도만 체크해 두시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삼각형의 세 각을 내가 각각 A와 B와 C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삼각형의 세 각을 더하면 몇 도니? 180도죠? 그죠? 그러니까 걔를 뭐라고 하는 거야? 파이 이렇게 쓰는 거죠. 됐어? 그러면 이게 뭐가 가능하냐면 A 플러스 B라는 각을 나는 뭐라고 표현이 가능하냐? 파이에서 C를 뺀 거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다고. 됐어? 별거 아니죠? 그냥 이거 넘기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삼각형 문제에서 굉장히 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푸실 때 세 개를 더해서 180도가 나오는 형태라는 것을 가지고 미지수를 설정할 수 있겠구나. 요 정도까지를 좀 체크만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얘는. 알겠죠? 네, 정리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6번 보시면 삼각함수 표를 이용한 삼각함수 값인데 요거는 완벽한 내신용이니까 요거는 내신 대비할 때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넘어갈게요. 자, 208페이지 보시면 마플 특강 있을 겁니다. 삼각함수의 각의 변환이라고 돼 있지? 거기 별표 하나 치세요. 자, 지금부터 쌤이 설명할 게 뭐냐면 각변환 공식이라는 건데 각변환 공식. 자,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라고 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됐니? 그 암기를 해줘야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세타꼴이라든가 그 다음에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꼴이라든가 아니면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꼴 이런 것들을 좀 암기를 해주셔라. 그래서 앞쪽 페이지에 보면은 하나씩 다 정리가 돼 있었잖아. 그지? 자, 근데 쌤이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라 라고 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이거 암기를 할 때 왜 그런지를 간단하게만 체크하고 암기를 하셔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유를 뭐 갖다가 설명드렸냐면 단위 원 갖다가 설명을 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해보면 만약에 단위원이 이렇게 있어. 삼각함수에서 원이 이렇게 있고 중심이 원점인 단위원을 잡았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잡은 거지. 그래서 여기를 P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요각을 내가 세타다 라고 이렇게 잡았으면 자, 얘에다가 90도를 더하고 싶은 거야 나는. 그래서 여기다가 90도를 더한 동경을 그려보시면 이 친구를 어떻게 한다고 했었냐면 90도만큼 회전 이동시킨다라고 했을 겁니다. 됐니? 그래서 90도만큼을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이 90도라고 잡아주면 되니까 이 보라색 동경, 즉 Q라는 점에 해당되는 동경은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꼴이 될 거다라고 했을 거야. 자,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생기는 삼각형이 있는데 얘를 그대로 회전 이동, 이렇게 돌려서 이동을 시킨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수선을 이렇게 딱 내려주시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합동일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친구를 잡을 때
갑니다. 여기를 x좌표라고 잡고 여기를 y좌표라고 잡아. 그러면 우리는 배웠던 거. 단위원 위의 점의 x좌표는 코사인을 의미하고 단위원 위의 점의 y좌표는 사인을 의미한다라는 걸 배웠었지. 그지?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왔을 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니까 요 길이가 사인이 될 거고 요 길이가 코사인이 된다라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동시에 뭐라고 했었냐면 마이너스 사인이라고 써줘야 되고 얘는 그대로 코사인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 됐니?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여기다 한번 쓸게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건데 그러면 이걸 읽을 때 쌤이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잖아.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의 무슨 좌표? y좌표라고. 됐니? 그러면 이 보라색이 뭐예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죠. 그죠? 그거의 y좌표니까 y좌표가 누구인 거야?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따라서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가 된다? 코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 됐니?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사인이죠. 아니, 사인이 했잖아. 코사인이죠. 코사인을 했을 때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한다면 얘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의 x좌표이기 때문에 이 x좌표를 그대로 쓰시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더라. 됐니? 그래서 이 결과를 암기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결과를 암기하면 되는데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유 정도는 알고 암기를 하라고. 이런 이유 때문에 되는 거다라는 거. 됐어요? 했잖아. 그지? 그게 다 교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교재 보시면. 나와 있는 거죠. 원으로 다 설명을 하죠. 그래서 자, 근데 하나 더 가볼게. 한 페이지 넘겨. 209페이지. 쌤이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 209페이지 표 위에 그 위에 박스 보시면 4번에 나와 있는 거죠.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꼴. 아, 이런 식의 이유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라는 걸 설명을 했던 거잖아. 그지? 자, 근데 봐봐. 쌤이 하나를 더 가르쳐 줄 거라고. 뭘 가르쳐 줄 거냐면 밑에 포커스 보세요. 포커스 별표 하나 쳐. 자,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부를 거예요. 각변환 공식이라고. 자, 잘 봐. 결과를 암기하면 되거든. 근데 까먹을 수 있잖아. 안 까먹는 게 좋겠지만 까먹을 수도 있잖아. 그럼 까먹으면 어떻게 해? 틀려? 틀리겠지. 대책이 없으면. 근데 대안이 있다고요. 대안이. 뭐냐면 나는 암기하는 게 죽어도 싫다. 나는 수학을 왜 암기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무조건 이해로 풀겠다. 라고 한다면 밑에 걸로 풀면 돼요. 지금 가르쳐주는 걸로. 지금 가르쳐주는 건 암기가 아니거든.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간편변환법이라고 돼 있거든. 자, 볼게요. 결국 우리는 이걸 다루는 거거든. 일반각. 일반각이라 함은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거. 이게 일반각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우리가 세타라고 놓으면. 그죠? 그래서 쌤이 이런 얘기도 했을 거야. 알파를 뭐라고 했냐면 알파를 눈에 보이는 각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EM파이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 주기를 의미합니다. 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괜찮죠? 자, 볼게요. 자, 갑니다. 위의 삼각함수 각의 변환을 이용해서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밑줄, 각이 변할 때마다 매번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우므로 다음과 같이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공식처럼 쉽게 구할 수 있다. 밑줄 치세요. 자, 이런 거죠.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암기를 했을 때 까먹으면 어떻게 할래? 대안을 세워라. 그 대안이 있다라는 거죠. 자,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 요 단계를 아시면 되는데, 첫 번째, 내가 어떤 세타라는 일반각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됐니? 그럼 세타라는 일반각을 구하고 싶은데 이게 1단계야. 얘를 변형을 해. 변형을 하는데 어떻게 변형하냐면, 자,
2분의 파이 단위로 변형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곱하기 n이야. 그리고 플러스 세타. 세타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알파라고 할게요. 플러스 알파 혹은 마이너스도 괜찮습니다. 요렇게. 자, 그럼 1단계는 거기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겁니다. 주어진 각을, 그럼 거기에 주어진 각은 일반 각일 거예요. 360도보다 클 거예요. 됐어요? 근데 그 주어진 각을 2분의 파이 곱하기 n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바꾸라고. 이걸로 변형을 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목해야 되는 문자가 뭐냐? n입니다. n. n이 잘 봐. 짝수일 수가 있고 홀수일 수가 있는데 n이 만약에 짝수야. 얘가 예를 들어서 0, 2, 4, 마이너스 2 이런 애들. 짝수라면 얘는 그대로 간다라는 거야. 근데 그 그대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야. 사인은 그대로 사인으로, 코사인도 그대로 코사인으로, 탄젠트도 그대로 탄젠트로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고.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홀수일 때입니다. 여기가 1, 3, 5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이때는 반대로 가주셔야 돼요. 반대로라 하면 사인의 반대는 코사인입니다. 2분의 파이 단위로 가면 그 다음에 코사인의 반대는 사인이고요. 탄젠트의 반대는 뭐냐면 역수입니다. 이렇게 바꿔주라고. 이게 2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 뭐를 판단하냐? 부호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마지막. 자, 부호를 판단하면 되는데 거기 세 번째 3단계에 보시면 부호를 결정한다라는 건데, 자, 거기 중요해. 세타, 얘죠. 쌤이 쓴 거는 알파. 여기 있는 알파. 얘는 항상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항상 예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얘는 항상 예각이라고 간주를 하는 거야. 이거 부호 틀리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돼. 알았니?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쪽 단원의 이 각변환과 관련된 문제는 정말 기본적인 문제거든.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3점짜리예요. 근데요, 많이 틀리거든, 애들이. 이거는 상위권이고 최상위권이고 중위권이고 그냥 상관없이 다 틀려. 헛짓거리를 막 해. 근데 다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부호 틀린다고. 알겠어? 막 마이너스 5분의 3과 5분의 3이 다 보기에 있어. 그럼 거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야. 이게 뭘까? 근데 부호 틀리니까 조심하라는 거야. 갈게요. 얘를 항상 예각으로 간주를 해야 돼. 알겠니? 그런 다음에 요 세타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자, 그래서 부호는 당연히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관찰하면 돼요. 그럼 1사분면에 있다면 에브리바디 플러스일 거고, 2사분면에 있으면 사인만 플러스일 거고, 3사분면에 있으면 탄젠트만 플러스일 거고, 4사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겠지. 이걸 판단하라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 이거 써놓으세요. 교재에 있나? 교재에 없죠? 저 주황색 글씨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2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n이 짝수일 때는 그대로 간다고 그랬잖아. 그럼 사인은 사인이고 코사인은 코사인이고 탄젠트는 탄젠트니까 얘는 문제가 안 되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홀수일 때거든. 홀수일 때는 변환을 했을 때 반대로 바뀐다고. 그러면 만약에 니네한테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라 라고 줬어. 근데 이 세타를 변형을 해서 보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꼴인 거지.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세타가 뭘로 바뀌냐면 코사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따 해볼 거야? 코사인으로 바뀐다는 거야. 근데 봐봐. 사인이 바뀌기 전이고
코사인이 바뀌고 나서거든? 그럼 부호를 판단할 땐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 사인을 기준으로 할 거냐? 코사인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거거든. 항상 바뀌기 전에 걸로 기준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내가 문제에서 주어진 게 사인이잖아. 근데 동경이 3, 4분면에 있어. 2, 4분면이라고 하자. 동경이 2, 4분면에 있어. 그러면 부호가 뭐인 거야? 무조건 플러스인 거야. 코사인으로 바뀌어도. 알겠니? 근데 처음에 시작하는 애가 코사인이야. 근데 변환을 하니까 사인으로 바뀌었어. 근데 동경이 2, 4분면에 있어. 그럼 코사인은 2, 4분면에서 뭐예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그러면 음수를 붙여줘야 된다고. 자, 이거를 연습을 해볼게요. 이거를 연습해볼게. 옆 페이지 가볼래? 210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봐. 하나 연습해볼게요. 자, 우리 이거 해보자. 그냥 쉬운 걸로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210도. 요거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210도 어떻게 하냐. 자, 첫 번째 공식 갖다 쓰면 돼. 공식으로 그대로 쓰면 첫 번째 풀인 이거죠. 파이 플러스 30도 이거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외웠을 겁니다.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입니다. 파이 플러스 세타. 됐니? 그럼 파이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붙네요. 그리고 부호는 삼각함수 값은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됐니? 자, 이게 첫 번째 풀이. 공식을 외워서 푸는 거. 자, 근데 두 번째. 내가 공식을 안 외웠어. 그래서 변환법을 이용해서 해볼게. 그럼 변환법을 이용해서 한다는 건 이런 거거든. 자, 210도 있죠? 210도를 2분의 파이 곱하기 2를 곱해요. 그럼 2를 곱하면 180도죠. 거기에다가 6분의 파이를 더한 거죠. 30도를 더한 겁니다. 됐습니까? 210도잖아. 그럼 봐봐. 이거 뭐야? 짝수네. 그리고 얘가 뭐에 해당되는 거야? 알파에 해당되는 거지? 됐니? 그럼 얘가 알파에 해당되니까 자, 갈게요. 변환식. 코사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얘가 짝수야.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코사인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알파에 해당되는 걸 그대로 써주시라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호 결정하면 되는데 210도잖아요. 그럼 210도는 몇 사분면이에요? 3, 4분면이죠. 그럼 3, 4분면에서의 코사인 값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환법을 쓴 거예요. 두 가지 풀이 다 된다는 거. 그래서 나는 그냥 깔끔하게 공식 외워서 풀겠다라고 하면은 공식 깔끔하게 잘 외우시고 단 실수하지 마시고. 알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외우는 것 좀 자신 없다. 맨날 좀 틀린다. 실수하거나 맨날 틀린다. 제대로 못 외운다. 그러면 밑에 거를 연습하시면 되고. 알겠니? 아니면 둘 다 알아두시면 좋고.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알았죠? 근데 내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건 이 부분의 내용이 어렵냐, 막 여기 문제가 더럽게 어렵냐, 아니에요. 그냥 단순 계산이거든? 근데 이상하게 단순 계산을 틀린다니까? 알겠어? 그리고 틀리는 이유는 간단해. 다 부호 틀리는 거야. 플러스여야 될 때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여야 될 때 플러스 붙이고. 그러니까 계산 문제에서 계산이 이상하게 나오고. 알았지?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2번 보세요. 그 옆에. 자, 2번은 홀수일 때 한번 해볼게. 사인 330도거든요. 사인 330도. 자, 그럼 얘를 변환 공식으로 푼다고 하면 이렇게 푸는 거거든. 사인 어떻게 푸는 거냐면 2분의 파이 90도죠. 곱하기하고 3을 붙여요, 얘는. 그러면 2분의 파이 플러스 곱하기 3이니까 270도 아닙니까? 그럼 남는 각이 몇 도냐? 60도잖아. 그럼 60도는 3분의 파이잖아. 이렇게 바꾸라고. 이게 1단계. 그 다음에 봐봐. 3을 봤더니 3이 무슨 수야? 홀수네. 그럼 홀수니까 처음에 시작한 게 사인이었잖아요. 이 사인을 뭘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변환할게요. 코사인으로 바꾸시라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코사인으로 바꾼 다음에 이게 홀수고 요거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니까 3분의 파이 해주시면 된다고. 됐어?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라고. 됐니? 자, 마지막 뭐 결정해야 돼? 부호. 자, 부호 결정할게. 이거 몇 도야? 이거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이죠. 330도니까. 그죠? 그럼 4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잖아. 근데 선생님 코사인으로 바뀌었는데요? 코사인은 4사분면에서 플러스인데요?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바뀌었다고 해서 부호까지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항상 부호는 누가 결정해야 돼? 바뀌기 전에 얘가 결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뭐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이렇게. 됐니? 아니면 이걸 이렇게 풀어도 되죠. 자, 이게 변환 공식 써서 푼 거. 그럼 정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됐니?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됐어? 근데 이걸 이렇게 풀어도 되지. 잘 봐. 난 이렇게 풀 건데. 사인 330도잖아. 2파이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2파이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한 주기. 그럼 얘는 별 의미 없는 거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 지워버려라 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사인 마이너스 30도잖아. 그럼 사인 마이너스 30도는 뭐야? 마이너스 사인 30도지. 됐어? 그러니까 똑같이 뭐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거죠. 알았죠?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오케이?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뒤에 중요한 문제들 몇 개만 좀 풀어볼게요. 뭐 기본 문제들 풀면 되는데, 자, 이런 문제들이 내신에 나오거든. 213페이지 보자. 자, 213페이지에 보시면 개념 3번 있을 겁니다. 써놓으세요. 내신용입니다. 수능에 안 나옵니다. 수능은 문제 형태가 그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데서. 그냥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뭐 고급스럽게 바꿔서 나오기는 해도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아. 근데 학교 시험에선 되게 좋아하거든. 왜 그러냐? 볼게. 개념 3번 간단하게 보면 개념 3번에 1번만 볼게요. 자, 1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사인 제곱 1도 더하기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더하라고 그랬냐면 사인 제곱 89도 더하기 사인 제곱 90도 이렇게 돼 있거든. 괜찮아요? 여기까지? 됐어? 자, 우리 배웠던 거 1 밑줄 89 밑줄 두 개 더해. 얼마야? 90도. 됐습니까? 90도. 자, 그러면 사인 제곱 1도와 사인 제곱 89도는 두 개 더해서 1이거든요. 왜요? 사인 제곱 89도가 누구랑 똑같으니까? 코사인 제곱 1도랑 똑같으니까. 됐어? 자, 그러면 확인. 잘 봐. 요 계산.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이야. 그러면 2도랑 88도죠. 2도랑 88도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1이에요. 3도랑 87도 그렇게 더해도 얼마예요? 1이에요. 자, 그럼 봐봐. 1이 몇 개 생겨? 잘 세? 잘 세야 돼? 1이 몇 개 생겨? 1부터 89야. 두 개씩 묶어서 1이야. 몇 개 생겨? 44개 생기죠. 그치? 1부터 89는 홀수잖아. 89개가 있는 거잖아. 그 89개를 나누기 2를 하면 44가 나오고 나머지 1이 남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론. 여기 몇 개 생겨? 44개. 그리고 남는 거 써줘야죠. 남는 거 누굽니까? 사인 가운데 있는 거 누구? 45도. 됐어? 짝이 없죠. 45도가. 그리고 맨 뒤에 얘도 남았잖아. 사인 90도. 끝.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정답 1이 44개 있으니까 44 더하기 사인 45도죠. 사인 45도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이에요. 더하기 사인 90도 얼마예요? 1입니다. 됐죠? 아, 제곱이 빠졌군요. 미안. 네, 제곱. 그럼 이거 제곱. 얘는 어차피 1제곱. 네, 이렇게. 자, 그럼 정답은 얼마예요? 45에다가 2분의 1을 더한 거죠. 됐니? 그래서 문제 정답은 2분의 91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뭐냐? 다음 페이지 넘겨. 214페이지 마플 개념 익힘 4번 별표 3개. 이거 내신에 진짜 잘 나오거든? 나중에 또 할 건데 학교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이 문제 원, 그 다음에 4분원 이런 거. 근데 봐봐. 이거는 뭔지. 자, 내가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암기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 자, 개념 익힘 4번 봐봐. 개념 익힘 4번에 그림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죠. 그거 뭐야? 단위원이야. 그래서 단위원 문제인데 단위원이 10등분을 했대. 자, 얘를 10등분 했대. 그래서 10등분한 점을 각각 P1, P2, P3에서 P10까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요. P1, 5, P2를 세타라 하고 P1을 1,0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돼 있거든. 그럼 여기 볼래요? 1번이 뭐라고 돼 있어? 1번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거? 지금 옆에 그림에서 사인 세타 더하기 뭐예요? 사인 2세타 더하기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사인 10세타까지 구하세요. 요겁니다. 되나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내가 이런 문제 풀 때 팁을 드릴게. 잘 봐. 이렇게 합의 형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행동을 하면 돼. 내가 이제 문제풀이 수업할 때 이런 부분을 되게 강조할 건데 이 문제 봤을 때 니네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수학 1, 수학 2는. 근데 어떤 행동을 취하셔야 되냐? 자, 갑니다. 이런 스타일 문제 나왔을 때는 각을 더해서 파이 또는 2분의 파이 꼴이 나오는 애를 찾는 거예요. 이걸 하면 돼요. 됐나요? 두 각을 더해서 어차피 이게 10개잖아. 그럼 10개를 다 더할 건데 10개를 다 노가다를 구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대부분의 문제들이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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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씩 짝지어서 물어보는 거고 얘는 위치관계, 우리 앞에서 배웠던 동경의 위치관계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됐니? 우리는 그럼 이걸 구할 건데 봐봐. 이걸 계산할 때 사인 세타, 사인 2세타, 사인 10세타죠. 그래서 두 각을 더했을 때 파이나 2분의 파이가 나오면 뭔가 좀 유의미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알겠어? 우리 앞에서 개념 익힘 3번에서 했을 때도 2개 더해서 몇 도인 걸 찾은 거야? 90도인 걸 찾은 거지? 그게 아무 의미 없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볼게요. 얘는 뭐냐? 얘는 힌트, 제곱이 없지. 그지? 그럼 더해서 90도인 게 아니야. 왜? 더해서 90도일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한 걸 1이라고 취급했잖아. 그지? 그 이유가 뭐였어?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같아지기 때문에였거든. 두 각을 더해서 90도가 될 때는. 됐니? 근데 얘는 제곱이 없잖아. 그럼 제곱이 없으면 아주 높은 확률로 파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볼게요. 이런 뜻이에요. 여기다가 그려볼게. 원을 내가 그렸어. 자, 얘를 10등분한 거거든? 그럼 얘를 10등분하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만 자를게요. 여기가 P1이잖아. 맞아? 됐니? 여기가 P1. 그럼 잘 봐. 얘를 등분하면 요만큼을 내가 그냥 요만큼을 피자 한 조각 이렇게 잡을게요. 됐니? 요게 세타야? 됐어? 그러면 자, 맞은편 볼까요? 너네 피자 생각하면 돼. 피자. 자, 피자 10조각짜리 시켰어. 10조각짜리 시켰을 때 그 무슨 칼이라고 그래? 그 도르래 같은 거. 그 커팅 칼 있잖아요. 잘려져 올 거 아니야. 그럼 피자 자를 때 어떻게 자르니? 거기 잘려져 올 때 어떻게 잘라?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삐뚤어지니? 아니잖아.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잖아. 그게 등분이라고. 알겠어? 그럼 그 등분의 개념은 뭐냐? 이 반대편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여기도 뭐라는 거야? 여기도 세타라는 거지. 막꼭지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잘 봐. 이걸 10등분 했거든. 그럼 10등분 했다가 힌트야. 10등분 하면 10세타가 뭐라는 거야? 360도. 2파이란 얘기예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10조각 생길 거 아니야? 그럼 그 10개를 모으면 몇 세타야? 아, 몇 파이야? 2파이가 된다고. 그럼 세타 뭐니? 이거라고. 360도. 36도 미안. 이해됐어? 그럼 잘 봐. 2개 더해서 파이 나오는 거 찾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자, 여기 세타죠. 그지? 요 보라색 동경 있죠? 요 보라색 동경 몇 세타예요? 6세타입니다. 6세타. 됐어? 보라색 동경 6세타라고. 이만큼. 알겠니?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친구들 잘 봐. 요거의 y좌표가 무슨 값이야? 요거의 y좌표가 사인값 아니야? 요거의 y좌표도 사인값 아니야? 그럼 질문, 얘랑 얘는, 자, 여기 동그라미 친 거랑 여기 별표 친 거랑 이 둘의 관계는 뭐예요? 서로 y좌표가 절대값 같고 부호만 다르죠. 됐니? 그럼 결론, 사인 세타랑 사인 6세타를 더하면 얼마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예요. 이거 찾으시면 된다.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각을 더하고, 요거까지 써줄게. 각을 더하거나 빼서 파이나 2분의 파이가 나오면 되죠. 그럼 얘는 무슨 관계예요? 6세타에서 세타를 뺀 거죠. 됐니? 6세타에서 세타를 뺀 거라고. 알았어?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지 않아? 잘 봐, 친구들. 사인 세타랑 사인 6세타인데 이 세타와 6세타의 관계를 보면 이 6세타를 내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6세타 더하기 세타 아니니? 됐니? 아이 미쳤네요. 6세타는 5세타 더하기 세타 아니니? 그럼 5세타가 뭐라 그랬어? 파이라니까. 그럼 니네 배웠잖아.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죠? 그럼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6세타는 뭐야?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0이라고. 알았죠? 네, 마무리. 그럼 얘는 세타랑 6세타 묶어. 2세타랑 누구 묶으면 돼? 7세타, 3세타랑 8세타 이렇게. 결론? 2개씩 묶었을 때 전부 다 0이라서 정답은 0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알았죠? 이 등분 문제. 됐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 밑에 417페이지, 417번 214페이지에 417번 있을 거거든? 그 417번 한번 해보세요. 2개.
자,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 POQ를 10등분하는 점을 각각 P1, P2에서 P9까지입니다. 그리고 P5, P1을 세타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봐봐. 여기 썼다가 아까 지운 건데 다시 한번 보면 얘는 두 개의 각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고 두 각의 관계에서 합이나 또는 차를 했을 때 그 결과가 파이나 아니면 2분의 파이가 나오는 걸 주목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 거거든. 근데 얘는 잘 봐봐. 어차피 전체가 몇 도밖에 안 돼요. 4분원이니까 90도예요. 그럼 이 친구는 더하거나 뺐을 때 어차피 뭐밖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 2분의 파이밖에 안 나올 거라고. 파이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럼 2분의 파이에 주목을 할 건데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1번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문제에서 P1Q1, P2Q2, P3Q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구하라는 거죠. 됐니? 이거 구하라는 거죠. 됐어요? 이거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더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딱 나와야죠. 이거 뭡니까? 사인이죠. 바로 나와야 돼요, 이제. 우리 단위원 계속 공부했으니까. 왜? 단위원 위의 점의 무슨 좌표? Y좌표가 뭐라고? 사인이라니까? 됐어?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 1번 문제를 내가 이렇게 바꿔볼게. 얘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2세타 더하기 쭉쭉쭉 가서 사인 제곱 9세타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해됐어?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럼 갈게요. 얘가 10등분이 됐잖아요. 자, 요 제일 조그만 각.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잡았거든. 그럼 이 각이 몇 도야? 이게 맨 끝에 있는 P9 얘가 몇 도니? 9세타 아니겠니? 9개 쌓였으니까. 됐어? 그럼 잘 봐라잉. 여기가 뭐겠니? 라는 건데 당연히 세타겠죠. 등분했잖아. 등분. 똑같은 거 등분. 됐어? 자, 그럼 결론. 세타랑 9세타를 더하면 얼마야? 이거 찾으면 되죠. 됐어요? 자, 답 찾을게요.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9세타 이렇게 두 개 더해라. 정답 얼마? 1. 이렇게. 그럼 끝이라니까. 그럼 답은 1, 1, 1, 1. 1이 4개 생기겠지. 전체 9개 중에. 그리고 가운데 남은 거. 가운데 남은 건데 그 가운데 남은 게 누구야? 사인 제곱 하고 1이랑 9랑 묶였어. 1, 9, 2, 8, 3, 7, 4, 6이야. 누구 남았어? 5세타 남았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사인 제곱 5세타만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됐나요? 사인 제곱 5세타. 근데 사인 제곱 5세타가 뭐겠어요? 이게 사인 45도 제곱한 거예요. 절반. 딱 절반 제곱한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정답 2분의 9. 이렇게. 자, 2번도 바로 가볼게요. 2번 보세요. 얘는 뭘 구하래요? OQ1, OQ2, OQ3죠? 이거 뭡니까? 코사인. 끝났네. 정답 똑같겠죠? 얼마? 2분의 9. 됐니?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다고.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2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9세타까지. 근데 세타랑 9세타랑 더하면 몇 도? 90도. 이렇게. 알았죠? 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 최대 최소 있을 건데 최대 최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여서 삼각함수에서는 최대 최소보다 방부등식이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고 나중에 또 해보면 되고.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까지는 정리를 했고, 사실 삼각함수 그래프가 수능에서 나오면
우리가 지금 앞에 했던 거는 기본적인 어떤 이론을 공부한 거거든. 그럼 이제 실제로 수능에서 문제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 방부등식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방부등식에 대한 걸 내가 또 따로 추가적으로 이제 드릴 거거든. 그래서 오늘 방부등식까지 정리를 할 건데, 그런 다음에 시간 되면 기출문제 좀 풀어볼 건데,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요거 방부등식부터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